진위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쉽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래도 우리가 좀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올림픽 스포츠를 보는 심리인데 저도 굉장히 좀 멸중하고 보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또 이게 점점 식어가고 또 스포츠 종목도 좀 바뀌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나이가 들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올림픽이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게 여전히 몰입은 하지만 몰입은 하죠. 예전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중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때 밴쿠버였었나요? 김연아 선수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난리. 네, 그때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옵태범 선수부터 뭐 이상한 선수까지 완벽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좋았어요, 너무 그때. 잘하니까, 예. 네,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외신도 막 다뤄주고 그랬잖아요. 네, 연하 신드롬에 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진짜 뭐 약간 조금 과장은 약간 이건 안 섞는다고 오히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황홀한 그런. 맞아요.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그때는 한국의 여왕이나 공주처럼 대접받는다고 해가지고 외신에서 그걸 굉장히 좀 재밌게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는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캡처를 하나 자기가 이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구나. 진짜 뭐 그러니까 ESPN인데 킴파서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서 경기도 좋아졌는데 올림픽은 기본적으로요. 다른 그냥 왜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것처럼 스포츠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게임에 빠진 것 같은 정말 게임 같은. 그래서 이게 윈터 게임 뭐 서머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게임 이론 전문가들이 게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다이어트 체중계에 올라가면 게임이 펼쳐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 체중이라고 하는 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지지방부터 시작해서 골밀도 뭐 하여튼 거기에 최소한 12개의 변화량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사람이 순간적으로 한 개의 결과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12개의 피드백을 받아요. 이게 결국 숫자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종목만 보면 이기네. 월등히 이기네. 혹은 지네. 확 지네. 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어디서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팽팽하게 빠질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계속 체중계 올라가듯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 팽팽해야 그 경기를 계속 보는 것. 또는 뭐 너무나 경기가 루즈하거나 너무나 져버린다거나 그 압도적으로 막 5대0, 6대0으로 이긴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겼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경기장에서는 다른 종목이 벌어지니까 한시도 뇌를 쉴 수가 없는 건데 올림픽은. 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보고 있는 뇌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뇌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왜 스타크래프트도 어디선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아주 게임적인 거죠. 그 자체가 한 종목 한 종목은 스포츠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프레임, 그 게임의 어떤 큰 아주 복잡한 게임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가 뭐 대한민국 5위 우리 PD가 이렇게 써놨어요. 금 6, 은 6, 동 2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각국의 언론사 방송사마다 이 집계 방식이 또 메달 종합 집계인지 금메달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기는 건지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뀌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 이것도 굉장히 좀 함의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큰 나라일수록 그 전체 메달 순위로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큰 나라일수록 여기서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여기서 이걸 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근데 작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똑같은 결과를 내고도 이게 작은 샘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동메달도 엄청난 건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엄청난 건데 진짜. 세계 1위와 3위는 예. 사실 그 다음 나라면 또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럽니다. 그 미국 연구자들이 저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금운동을
운동이 10개인데 예. 금 하나를 못 이긴다고 얘기해? 예.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뭐 조금 너무 금메달 지상주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조금 우리가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5천만이면 정말 인구 많은 나라고요. 그럼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순위로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작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스스로 하는 불필요한 암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어가 사라져버린 나라도 수백 그럼요. 개 정도는 될 겁니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끈질긴 언어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메달 순위로 가는 게 좀 더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그렇지. 작은 그런 그 느낌이 아닐까. 대국의 기질. 네. 예. 네. 저 우리나라 큰 나라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네. 라이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한일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네, 네. 예. 뭐 사실은 피겨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워낙에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본 그런 그런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줄 정도의 김연아 선수의 종목을 빼놓고는 대부분 라이벌은 구기 종목에 많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수비 위주보다는 점수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점수라는 건 판정받는 것보다는 예술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격적인 스포츠의 라이벌이 많은데 예. 라이벌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인간의 공격성을 합법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네, 합법적으로? 네. 예, 그때는 뭐 그렇죠. 아주 공격적이어도 아무 상관이 네.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왜 프로야구도 라이벌전이 있으면 예. 이제 야구를 보러 가면서 오늘은 욕 좀 해도 되겠다. 그렇죠. 네, 이제 인간도 결국 하나의 공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라이벌에 대해서 훈련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짧은 기간 동안 라이벌한테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짧은 기간 훈련할 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 라이벌 팀이나 라이벌 선수의 사진을 오랫동안 걸어놓고 그다음에 장기 훈련을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롱런하고 길게 가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라이벌이지 실제로 선수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선수들께서도 한 일주일 전쯤에는 라이벌 사진을 걸어놓는 게 나쁘지 않을까.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런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축구 국가대표팀 뭐 하면 야 내가 경기 보면 지니까 나는 안 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궁금해서 잠깐 보다가 끄다가 뭐 이런 소심한 네.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를 예. 다양하게 설명들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예. 내가 보면 꼭 줘. 뭐 이런 거 있죠. 예. 있죠.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건 당연히 예. 내가 봤을 때 진 걸 훨씬 더 오랫동안 각인하고 길게 가져가기 때문이죠. 네네. 그 감정이 싫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경기를 봤다 안 봤다 예. 이겼다 졌다 2 곱하기 4잖아요. 4개의 경우의 수에서 예. 인간은 내가 한 행동과 일어난 행동의 패턴만 기억해요. 내가 뭘 안 했는데 예. 그 결과가 일어났다. 내가 뭘 안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일어났다. 이건 기억 안 해요. 야 드라마에서 저 주인공 죽는 거 싫어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이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어떤 행동을 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진짜 왜 뛰어난 수사관들, 예. 뛰어난 수사관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못지않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났는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셜록 홈즈나 이런 탐정물 보면은 예. 다들 걔가 언제 짖었어 이걸 볼 때 이 예. 셜록 홈즈는 걔가 왜 안 짖었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약간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친구 이 사람 그러니까 걔가 안 짖었다는 건 면식범이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냥 해프닝 정도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왜 안 일어난 거지? 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보통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읽고 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정말 제대로 막아지고 있는 것들 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사실은 그게 언론학에서는 이제 보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왜 보도를 안 했는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쓴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왜 심리학에서는 아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논문 중에 그 엘리엇 홀스터라고 Psychology of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의 심리학.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절반을 보게 만드는가.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이네요. 학문의 분야만 달라졌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보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왜 보도를 안 했는지 그게 정당했는지 공정했는지에 관한. 네. 예. 비슷하군요. 근데 이 우리가 약간씩 바뀌는 게 올림픽을 보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그 사위한 선수들에 대한 격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경기가 열릴 때마다 확연히 좋아지는 걸 보고 확실히 우리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참 빨리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워낙 또 SNS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유명 스타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뭘 실수했을 때랄지 특히 이제 축구에서 페널티킥 못 넣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역적이 되잖아요. 네. 특히 한일전에서 만약에 페널티킥 안 넣었으면 끔찍한데 정말.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사실은 심리학자로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승패를 그렇게 가르는 방식은 사실은 스포츠에서 이제 좀 안 했으면 좀 수정이 필요해요. 자진하죠. 왜냐하면 그게 한 선수의 그런 어떤 실수로 승패가 갈리고 그 선수에게 어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사회 전체가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 전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인류에게 좋은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승패도 갈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그래서 왜 청소년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주니어 경기에서 없애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일순간에 누군가의 어떤 좋은 플레이로 승부가 이기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모든 결과가 한꺼번에 특히 단체 그 경기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너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경기의 룰은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스포츠가 굉장히 몰입할 것 같지만 결국은 쉽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종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게 너 잘못이 아니야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게 어떤 그런 위로의 심리나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가 문화적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스포츠는 너무 그 행동과 결과의 차이가 그러니까 관계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리학자의 한 개인의 심리학자의 생각으로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없애주고 그렇죠. 재미의 요소 혹은 어떤 역동성의 요소를 계속 만들면서 그런 상처를 주는 요소들은 살짝 없애는 그런 것 쪽으로 스포츠를 자꾸 발전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옛날에 그래서 야구에서는 왜 실제로 승부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했었잖아요. 별로 좋은 그 흥행 요소가 오히려 안 됐죠. 굉장히 흥행 요소가 될 것 같지만 빨리 경기를 끝내는 기능적 요소만 있었지. 드라마가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별로 좋은 게 없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경부고속